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13분이죠. 넷단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1시간 차트인데요. 이 1H 그죠? 넷단이야, 하이리치. 이거는 넷단이 아니고 인스톨먼트죠. 인스톨먼트. 투입 도구 그죠? 자, 여기서 저런들 이등평균선을 꽤 세밀 써요. 20 그죠? 20하고 72하고 200하고 그렇게 씁니다. 쓰는데 지난 어제죠. 어제 제가 15분 차트를 보고 자, 요 시간대에, 그죠? 15분 차트를 보고 요 시간대에 1.1284 요쯤에서 바이 진입을 했어요. 바이 진입을. 근데, 아시아 세션이 시작되면서 하락했다가 또 이렇게 쭉 쉼없이 그냥 상승해요. 15분 차트가 15분 차트 상승 쭉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열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데 진입하느냐, 이 보조지표들은 과매수권에 올라가서 계속 꼬이고 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조지표를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쓰는 때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상승할 때 진입 매수로 그죠? 그럼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하락할 때는 매도 진입 이렇게 되거든요. 논리가 이해되셨습니까? 과매수권이나 과매도권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 중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오실레이트를 하는 것은 뭡니까? 뭐 우리나라 말하면 진동차라 그래야 됩니까? 시계추처럼 일정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말이 80 이상 올라가면 과매수로 본다. 그죠? 2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로 본다. 그러면 과매수로 됐을 때는 매도를 노린다. 또는 과매도로 들어갈 때는 매수를 노린다. 근데 이것을 진입의 기회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청산의 기회로 보기도 해요. 원래 소개할 때는 청산을 하는 그런 기회로 본다. 그러나 사람은 청산을 기회를 보든 진입의 기회를 보든 보조지표를 보는 눈이 자기 것화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15분 차트를 보고 제가 아직 1.1288 정도에서 바이 진입을 했는데 왜 진입을 했느냐. 자, 여러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격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져 오면서 어떤 경제 발표가 일어났을 때 상승했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것은 갑자기 기다려도 돌아와요. 그게 뭐냐면은 추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시 시장에 뭐 한두 시간 변화를 주다가 다시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물론 이 시간대 여러분들이 새벽 2시 30분이네 그죠? 한국 시간으로 그럴 때 뭐 잠 안 자고 그래는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에 눈을 뜨고 봤을 때 이미 아시아셔선에서는 상승해서 올라가다가 그죠? 유로셔선이 넘어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겠다. 자, 보조지표들이 계속 과매수권 위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을 때, 그죠?
매도로 집권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 전체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바이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15분 차트에서 72가 주는 기회, 그죠? 그리고 보조지표들이 과매도권에서 다 들어가서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쯤에 노려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매수를 하려면, 매수를 이렇게 상승했다, 또 일단 상승이다, 그런 것들은 매수를 이렇게 노리려면, 그죠? 매수를 노리려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락할 때 노리라 그랬죠. 하락할 때, 하락의 끝을 볼 때 매수를 노려라. 그 끝을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이등평선이 닿인다든지, 이등평선이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면서 아니면 밟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정확한 시점인데, 이것도 역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23시, 제가 그때 시간이 거의 10시 좀 지난 상태거든요. 10시. 그래서 자, 이제는 상승할 거다. 왜 상승할 거다고 봤느냐? 요 전날에 저항을 받던 부분들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상승할 거다라고 바이를 쳤어요. 바이를 쳤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빠르게 들어갔죠. 빠르게 들어가서 손해가 나고 있었어요. 손해가 나고 있었지만 이 부분들 때문에, 이 과매도에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끝이 날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스탑을만 걸어놓고, 그죠? 스탑을 걸 때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이게 저항 부분이 지지로 작용한다, 그죠? 이 저항선이, 이 저항대가 지지로 작용하는데, 만약에 내가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이것이 끝없이 내려가 버리면, 스탑을 설정 안 하면 무한정 손해 나겠죠. 만약에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항상 진입을 했을 때 지지 부분과 저항 부분과 지지로 작용하는 부분에서 더 아래쪽인데, 그 아래쪽의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딱 받고 올라간다는 게 뭐냐면은 1시간 동안 15분이죠. 15분 동안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고 상승한다는 구간 있죠. 이 구간들이, 자, 잘 보시면 얼추 가격대가 같은 가격대에서 그렇게 지지와 저항대를 만들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 아시아 시선에서도 제가 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기서 거의 한 8핍 7핍 정도 손해가 났죠. 났지만은 거기서 청산을 해버리면 이 손해가 난 데서 끝나버리죠. 끝나버리지만은 어떤 가격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지지가 완벽하게 뚫혀서, 자, 그 말이 뭐냐면, 뭐든 어떤 지지가 저항선으로 뚫릴 때는 뚫렸다, 그죠? 뚫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뚫린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하락할 때 과연 진정으로 하락할 때는 매도 진입을 어디서 한다? 요 지점에서 진입을 한다, 그죠? 근데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해버리면 가만두면 되죠. 왜? 바이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제 탈출을 할까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와서 상승해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따르면 이 지지가 저항으로 작용할 것 같으면 이게 뚫겠죠. 이렇게 뚫게 내려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저항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진입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디서 진입한다? 이 끝을 돌파할 때 매도 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저항대가 지지작용한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대가 이런 저항대들이 이 지지가 저항으로 다음에 다시 지지로 작용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을 빼지 않고 한 7핍 정도, 6핍 정도 손해가 나도 발을 빼지 않고 있었는데 일단 이 72를 두고 올라가는 걸 두고 그냥 홀딩을 했죠. 홀딩을 해서 그렇게 시간이 가서 하룻밤 지나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9시, 지금 한국 시간으로 9시죠. 9시도 잘 보시면 이 지지와 저항이 그대로 아시아시아선에서 이렇게 생기죠. 아시아시아선에서. 아시아선을 폭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아시아시아선에서 유로시아선으로 넘어가면서 전 고점에서 항상 이 중심을 차려놓는 거죠. 아시아시아선에서 유로시아선이 넘어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전 고점에서 똑같이 저항점으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시점에서 바이해버리면 상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지표들이 과매수권에 올라갔을 때는 바이를 상관을 한다. 바이 진입을. 근데 아시아세션에서 보는 가격대, 이 박스 가격대가 다시 한번 지지 또 지지. 그럼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죠. 보조지표들이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상승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매수로 진입하는 전략을 세우면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 이거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1시간 차트를 보시면 방금 전에 볼린저 밴더가, 제가 여기서 어디 지나봤다 그러죠. 볼린저 밴더가 확장이 됐다가 고구마처럼 이렇게 입이 좀 물어들었죠. 응축이 됐다가 다시 이 발산을 한다. 이럴 때 이 중심선 위로 올라서는 시점에 매수 진입. 근데 이 1시간 차트에서 스톡해서 이 833을 썼는데 이것을 제대로 출세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시대를 껐죠. 끄고 난 다음에 이게 상승할 때 하면은 더 상승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보조 지표들이 볼린저 밴드의 입이 점점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조 지표들이 말해주는 확장성, 막 시작하는 확장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셔야 된다. 자, 여기서 제가 어제 그죠? 매수 이렇게 됐죠. 손익 41.0, 평가 손익 뭐 이렇게 매입가 1.11288, 1.11288을 15분 차트를 보면요, 여기서 매수를 했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지지를 받는다고 요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를 하면은 그 스프레드 가까이 붙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매수를 됐다. 근데 요 핍 사이에, 그죠? 요 핍 사이에 약 한 8핍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다가 결국은 홀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를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술이 필요한데요. 이 1시간 차트를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1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당겨 보시면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느냐, 전 저점이나 전 고점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이 이런 지지 높이가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지지로 작용할 때 조금 갭이 생기죠. 차이가 생기죠. 그러나 이 이동 평균선들이 이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이 근접했을 때 보조 지표들은 과매도권에서 탈출해 올라가는 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상승할 때 매수로 진입해야 되는데 이미 이 차트를 열고 보니 이만큼 진해가 있더라. 그죠? 아시아 시선부터 못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고 있을 때는 바이로 진입하기 힘들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이 두 눈으로 보일 때,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시면, 요 부분이, 그죠? 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1시간 차트지만, 예를 들어서 15분 차트로 보시면, 4개죠, 그죠? 4개. 1시간 동안 이 4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것이 잘 보시면 이렇게 가격대가 여기서부터 튕겨 올라가죠. 이렇게 튕겨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가격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지선 역할을 하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들이 15분 차트지만 1시간 차트를 보면 두 말대기밖에 안 되지만 더블 바텀을 만들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5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한 번, 두 번 시간이 바뀌면서, 그죠? 1시간 동안 쭉 내려왔다가 다음 시간이 바뀌면서 튕겨져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때 이 보조 지표들은 큰 의미는 없죠. 단지 5분 차트에서 200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1시간의 중심선이 됐죠.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갈 때 이 시간이 지나면서 1시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높이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 자체가 더블 바텀 역할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주의 깊게 봐두셔야 될 게 늘 그랬죠. 이렇게 초세대를 거두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을 씌워서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그렇죠. 돌파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파. 그럼 어디까지 간다? 상승하는 구간이 어디까지 간다? 조정 구간만큼 가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디만큼 올라간다? 이만큼 올라가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어디까지 가서 되돌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쓰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프리핸드 이걸 해서 최저점에서 죄송합니다. 최저점에서 자 이렇게 해서 최저점에서 이거는 트리스먼트 프리한다. 자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이렇게 끄면 그죠? 이 끄면 보이십니까? 끄면 끊어놓으면 이 50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방향성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추세대를 짧지만
5분 차트에도 꺼두고 나면 이게 더블 바텀이네, 추세 돌파하네. 근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비율에서 봤을 때는 상승으로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매수 전략을 하는 거죠. 저처럼 홀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전고점 이쯤 되겠죠. 전고점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1.1400, 그죠? 1.11400, 진입가가 1.1288 정도 됐으니까 40 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약 한 15핍이 되나요? 12핍? 이 정도 하더라도 잠시 한 15분 20분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전 고점 뚫었죠. 그리고 다시 이것이 어디로 올라가냐? 목표가 전 고점을 뚫으면 상승이다. 근데 여기가 보조 지표들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매도로 뒤집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추세대를 꺼놓고 기다리다가 튕겨져 올라가려면 그냥 바이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 튕겨져 올라가지 않고 하락해버리면 추세대를 끊고 기다렸다가 매도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전체 맥락이 매수, 그러니까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5분 차트든 아니면 15분 차트든 1시간 차트든 하락에서 올라갈 때 매수 전략,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좋다. 그리고 아시아시아선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시아시아선의 바닥을 형성하고 복사를 해두고 난 다음에 이걸 돌파를 하면 상승이네, 이렇게 진입을 해도 되죠.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전략들, 여러가지 이 거래하는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그런 판단 프레임을 세워서 아시아시아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미리 움직여 봤을 때는 기다렸다가 다시 어떤 지지와 저항을 받고 올라갈 때, 그럴 때 잠시 한 15분 20분 정도만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급해 하시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두고 기다렸다가 그 그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진입하는 그런 기다리는 훈련, 무엇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격대를 설정하고, 그죠? 가격대를 설정하고 패턴화를 될 것이 안 될 것이 대한 부분도 추세대를 만들어 두고 비와 같이 비율을 그어놓고 기다렸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기회는 찾아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길 수 있는 성공적인 수익이 나는 자리를 확보를 해서 그런 패턴이 형성될 때, 조건을 맞춰가지고 그런 패턴이 형성될 때 승부를 걸고 진입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그 데이터들이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 것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단한 실력이 쌓여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